부부터 2%까지 있습니다. 별도 합산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조금 세율을 낮췄어요. 0.5%에서 0.7%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올 때 1세대 1주택자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려 좀 많이 해다라고 해서 반영된 게 바로 이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9억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산출세액이 나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서 10%, 20%, 30%를 빼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 가지고 있었는지 5년에서 10년이면 내야 될 세금의 20%를 10년 이상이면 40%를 빼주라는 거예요. 얘랑 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9억 원이 초과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종부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세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리 종부세 대상자일지라도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은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설령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세부담을 2005년도 신설됐을 때 비교하면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계산 구조는 얼핏 보시면 재산세 계산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채 공동주택을 합해서 8억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80%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1억 6천이고 여기에서 아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면 한 41만 6천 원이 나오는데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가 추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실무를 하면은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종부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 재산세하고 연동이 돼요. 계산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든데 우리 이거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보시냐면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종합부동산세 메뉴가 있고요. 거기에서 간편세 계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토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외 해가지고 엑셀 자료가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을 딱딱 넣으시면은 자동적으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세도 대충 계산이 돼요. 물론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거의 비슷해요. 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로 했었을 때 아까 재산세가 감면이 된다고 했죠. 재산세가 감면되는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2세대 이상의 그 전용 면적 그 크기에 따라서 뭐 100%, 50%, 25% 이렇게 감면을 해줬습니다. 종부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내가 주택수 다 합해가지고 6억 이상이면은 종합부동산을 내야 되잖아요. 그 합하지 않게 배제를 해주겠다는 게 요 내용입니다. 즉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이하이면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합산 배제 얘를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종부세가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만 맞으면은 종부세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재산세에서도 절세 방법 한번 고려해 봤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려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종부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 6월 1일. 그러면
내가 양도자 입장이었어요. 나는 올해 종부세를 안 내고 싶다. 그러면 6월 1일에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내가 양수자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은 종부세를 합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팔든 아니면 사든 간에 과세 기준일을 주의해 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가끔씩 그러면 내가 잔금은 5월 31일 날 치렀어요. 그러면 등기는 언제 넘어가죠? 보통 한 3일 전후로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과세관청, 그러니까 세무서건 아니면 지자체건 간에 거긴 등기 자료를 거의 봅니다. 실제 잔금이 언제 치러졌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5월 30일 날 치러졌으면 6월 1일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면은 매도자 입장으로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실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실제 6월 1일에는 내 소유가 아니었다. 즉 잔금을 5월 말일 날 치렀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쪽에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그렇고 배제를 해줄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